이 밤의 영화 뉴스와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진짜 영화 이야기, 영화로운 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3년 6월 20일,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영화 뉴스를 이프렌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이트 시네마 신규 컨텐츠 소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진행했었던 개봉작 소개 영화 뉴스 편집본을 업로드를 했고요.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했었던 내가 아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내 취향이 대다수의 취향은 아니다라는 소재로 짧은 컨텐츠를 따로 하나 뽑았습니다. 그리고 플래시에 대해서 그 가이드 리뷰를 작성을 했는데 이것도 따로 이제 컨텐츠를 뽑았는데 이게 히어로 무비의 패러다임을 바꿀 정도라고 이러면서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플래시 이야기가 나온 김에 플래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자면은 지금 국내는 물론이고 북미에서도 흥행이 굉장히 부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사회 평가도 좋았고 해외 시사회 평가도 좋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나 보니까 대중들의 시선은 조금 싸늘한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습니다. 에즈라 밀러 배우의 그 범죄 이력 같은 그런 이슈가 좀 작용한 것 같다라는 것도 있고, 지금 MCU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문제점. 이거를 온전히 100% 즐기기 위해서는 이제 복습해야 되는 작품들이 많다. 이런 것들이 좀 부담감으로 다가온 게 아닌가라는 좀, 그런 이슈도 있고, 그리고 그 진짜 흥행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령층들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과연 과거에 나왔던 DC 영화 작품 같은 것들에 대한 어떤 추억이 없는 사람들도 이 작품을 즐길 수 있을까? 지금 젊은 세대들도 이 작품을 온전히 다 재밌게 즐길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좀 흥행 실패한 게 아닌가. 이거를 시사회까지 가서 볼 정도면은 당연히 그런 것들은 베이스로 깔고 있는 그 사람들의 비율이 더 높았을 텐데 그 대중들의 기준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제 생각은 배우 이슈보다는 좀 후자 쪽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요즘 그 트렌드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배우 개인의 이슈랑 이 작품이랑 동일선상에 놓고 봐야 되는가 아니면 분리해서 따로 봐야 되는가라는 그런 이슈가 좀 있어요. 그 최근에 공개가 되었던 사냥개들에 나오는 김세론 배우 이슈도 있었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플래시에 나오는 에즈라 밀러의 이슈도 있었고 곽도원 배우 이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곽도원 배우가 출연했던 이 소방관이 공개를 하냐 마냐 이런 그 기로에 서 있다가 결국은 이제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곤 있던데 이 배우가 친 사고 때문에 이 작품마저도 보이콧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아니면 그 반대로 배우야 어쨌든 간에 작품은 그냥 작품으로만 보는 게 옳은 일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그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어요.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거는 개인이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가 맞다 틀리다 이거는 맞지 않는 잣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난 이 배우 때문에 절대 이 작품을 안 볼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고, 아니면은 배우 상관없이 그냥 작품은 작품으로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가 됐든 간에 자기가 판단한 대로 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야! 그 배우가 나온다는데 어떻게 그걸 볼 수가 있어? 너는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냐? 그런 배우가 나오는 작품을 봐주면은, 그런 배우들이 그 떵떵거리면서 다시 재기할 거 아니냐, 복귀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보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여론. 그리고 반대로 야, 작품은 작품으로 봐야지. 또 과몰입해가지고 야, 방송은 방송으로 봐. 영화는 영화로만 봐. 그거를 과몰입해가지고 안 보고 그러냐. 너 일상생활 가능함? 이런 식으로. 제가 너무 리얼하게 했나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이제 상호 간 공격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게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거나 안 보거나 그거는 개인의 선택에 따른 거지 이게 맞다 틀리다의 영역은 아닌 것 같거든요.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공격하고 이런 거는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래서 본인 생각이 어떻든 간에 본인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냥 작품은 작품으로만 보자라는 입장이긴 해요. 저는 왜냐면은 어쨌든 이런 영화나 드라마 시장, 이런 미디어 시장은 철저히 자본주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 배우의 어떤 개인적인 이슈가 있다면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거예요. 정말 그 배우가 어떤
굉장히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논란을 다 씹어먹을 정도의 역량을 보여줘가지고 뭔가 제기를 했다? 그건 뭐 그 나름대로의 뭐 본인의 탤런트로 뭐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묻히고 뭔가 대중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은 내가 나서서 막 보이콧하고 그러지 않아도 알아서 도태될 거다. 그런 시장에서. 아니면은 관객들이 선택을 하기 전에 알아서 그 영화계에서 발 뺄 거다라는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작품은 작품으로만 보면 되지 않을까. 그쪽 그 판단은 그쪽 생태계가 더 잘 해주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강님께서는 영화나 그런 드라마 같은 것들은 배우 혼자만이 예술이 아니라서 본인이 안 보는 거야 개인 판단이지만 남들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제 이야기가 그겁니다. 뭐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 개봉 영화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가 개봉을 합니다. 요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개봉했던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의 후속작이고요. 사실은 이 스파이더맨 애니메이션 극장판의 3부작 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스파이더맨 비욘드 더 스파이더버스, 요 세 작품을 사실상 3부작으로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지점은 좀 있습니다. 요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시사회에 다녀오신 분들의 후기를 들어보니까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는 이 작품 하나만으로 기승전결이 있었고, 뭔가 이야기가 끝났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같은 경우는 이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와 그 후속작인 비욘드 더 스파이더버스가 사실은 한 작품인데 중간을 뚝 끊어놓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끝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3부작으로 돼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단일 작품 정도로만 보고 가신 분들은 뭐야? 왜 여기서 끝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아서 황당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스포일러 같은 게 아니라 그냥 보실 때 그 황당해 하지 말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 정도는 알고 보셔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같은 경우는 국내외 시사회 모두 반응이 엄청 좋고요. 북미에서는 이미 개봉을 했는데 이미 개봉 후에도 반응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굉장한 호평을 달리고 있고, 이거는 뭐 평론가 대중 뭐 할 것 없이 모두 다 호평을 담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게 보고 있다고 하고, 요런 호평은 전작인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도 마찬가지였죠. 요게 처음에 뉴 유니버스가 공개가 됐을 때 기존에 보지 못했던 영상미들, 그리고 마치 코믹북을 스크린으로 그대로 옮겨온 듯한 연출들, 그리고 엄청 힙한 음악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스파이더맨을 극장에서 볼 수 있는 작품 중에서는 최고가 아닌가. 그러니까 MCU 작품 포함해서도 이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가 최고가 아닌가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엄청 이제 화제를 몰고 왔었는데, 되게 안타까웠던 게 제 기억이 맞다면은 이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가 국내에 개봉을 했을 때 상영관 확보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영관 확보를 많이 못했어요. 이게 처음에 개봉을 했을 때. 그래서 저도 겨우겨우 극장에서 봤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극장에서 보면서 느꼈던 감정은, 와, 이거 내가 그 무리해서라도 극장에서 보지 않았더라면은 정말 좀 실망을 하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극장에 최적화되어 있는 어떤 비주얼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주얼뿐만 아니라 음악 역시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극장 사운드로 그 쨍쨍한 그 힙합 음악들 같은 거를 듣는 재미도 좀 있었거든요. 그런 작품이었는데, 요거에 이어서 나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도 마찬가지의 맥락을 가진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 시놉시스를 한번 읽어보자면은, 여러 성장통을 겪으며 새로운 스파이더맨이 된 마일즈 모랄레스, 그 앞에 다른 평행 세계의 스파이더 우먼 그웬이 다시 나타난다. 모든 차원의 멀티버스 속 스파이더맨들을 만나게 되지만 질서에 대한 신념이 부딪히며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기는데 상상 그 이상을 넘어서는 멀티버스 세계가 열린다라는 시놉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요 스파이더맨 그 극장판 애니메이션 버전의 주인공인 마일즈 모랄레스 같은 경우는 흑인 스파이더맨의 컨셉인데요. 요 캐릭터 같은 경우는 코믹스에서는 2011년도에 이미 등장을 했고 벌써 11주년이나 된 캐릭터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에서야 왜 또 흑이냐? 이것도 PC 묻은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있는데 11년 전부터 이미 등장을 했던 캐릭터고요. 게임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요 스파이더맨 극장판이 아니라 저기 그 게임으로 좀 더 익숙한 캐릭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게임도 굉장히 호평이었거든요. 그리고 저 역시도 게임으로 먼저 이 마일즈 모랄레스라는 캐릭터를 접했는데 게임도 굉장히 재밌었고 이 스파이더맨 애니메이션 극장판에서도 되게 구현이 잘 되어 가지고 되게 재밌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코믹스에서도 사랑을 받고 있고 게임 그리고 애니메이션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 지금 많은 분들이 뭐 디즈니가 저질러 온 말행들 때문에 그 갑자기 그 인종이 바뀐다든가 이런 그 PC적인 요소에 대해서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요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는 그 마이즈 모랄레스라는 요 캐릭터 같은 경우는 그런 걱정 전혀 없이 그냥 보셔도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재밌게 잘 뽑아낸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세요. 이게 인종을 바꾸고 이런 게 불편한 게 아니라니까요. 흑인을 하든 뭐 인종을 누가 뭐 인도인을 쓰든 동양인이 나오든 재밌게 매력적이게 잘 뽑으면은 다 수용할 수 있다니까. 근데 억지로 인종 바꾸고 막 이상한 설정 갑자기 끼워놓고 해가지고 이상한 스토리, 되게 완성도가 낮아지는 연출들 같은 것들을 하니까 문제인 거지. 이렇게 재밌게만 잘 뽑아놓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전후 관계를 좀 잘못 생각해서 판단하시는 분들이 뭐 많은 것 같습니다. 빌바오님은 새로운 모습을 보일수록 더 높은 잣대로 평가받긴 하죠 라고 하는데 근데 이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더 높은 잣대를 이제 반영을 하더라도 충분히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작품이고 요 후속작이 나오기를 목 빠져라 기다렸는데 드디어 이제 후속작이 나왔습니다. 시사회를 다녀온다든가 해가지고 이 작품을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스포일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제가 뭔가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좀 유의할 점은 있어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그거 아시죠? 그것도 이제 멀티버스를 다룬 작품이긴 한데 그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작품이 굉장한 호평을 받고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안 좋은 평을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정신없었다. 연출이 너무 정신없었고 좀 눈이 아프더라. 뭐 이런 평을 많이들 하셨잖아요. 그 작품을 보면서 그런 뭐 좀 너무 정신없었다, 눈이 좀 피로하더라 이런 감정을 좀 느끼셨던 분들이라면은 이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그리고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라는 작품을 보시면서도 좀 비슷한 그 감상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뉴 유니버스 같은 경우도 이게 코믹북의 연출을 좀 가져와서 되게 현란한 연출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은 좀 촘촘한 연출이고 이거를 좀 부정적으로 보자면은 되게 정신없는 연출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유의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가 지금 뭐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호평을 받고 있는다고 하는데 이게 그 간혹 나오는 혹평들을 보면은 너무 정신없다. 이런 평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유의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뉴 유니버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재밌게 봤기 때문에 요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역시도 좀 기대감을 갖고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를 보기 전에 뉴 유니버스를 꼭 보고 봐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는데 시사회를 갔다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굳이 안 봐도 상관없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는 하시긴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예고편을 봤을 때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의 예고편을 봤을 때 드는 생각은 이 뉴 유니버스에 나왔던 캐릭터들도 많이 중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 뉴 유니버스를 통해서 이 주인공이 본인의 힘을 얻고 이런 과정들을 다 봐야지 좀 그 이 뒤에 나오는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나 비욘드 더 스파이더버스 같은 작품들도 좀 100%좀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보기 전에 그냥 예고편만 봤을 때의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 유니버스 같은 경우는 티빙 디즈니 플러스, 왓챠, 뭐 아마존 프라임 뭐 이런 곳에서 다양한 곳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요.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한번 찾아보고 이제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를 보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이야기 나왔었던 박훈정 감독의 신작이죠. 귀공자라는 작품이 개봉을 합니다. 네. 요게 박훈정 감독이
저 같은 경우는 이 귀공자라는 작품을 공개할 거다라는 그런 낌새를 못 느꼈는데 갑자기 이렇게 공개를 딱 했고, 마녀2 같은 경우도 낌새가 없다가 갑자기 마녀2 딱 공개를 하고, 이게 박훈정 감독의 주특기인가 봐요. 그죠? 어쨌든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또 좀 화제가 됐던 게 김소래 배우가 또 개인적인 개인사 이슈가 좀 있어서 많은 여론의 주목을 받았는데, 요 김선호 배우가 그 사건 이후에 이렇게 대중들 앞에 서는 작품이기도 해가지고 좀 더 주목을 받고는 있죠. 그죠? 근데 저는 이 박훈정 감독에 대한 거부감은 잘 없거든요. 왜냐면 마녀 1편 같은 경우도 너무 재밌게 봤고, 신세계도 재밌게 봤고, 근데 그 VIP라든가 낙원의 밤 같은 작품은 되게 별로였어요. 되게. 그래서 박훈정 감독에 대한 제 이미지는 작품에 기복이 있다 이 정도지, 박훈정 감독 뭐 신세계 이후로 별로던데 절대 안 봐 이 정도의 평을 하는 그런 감독님은 아니라서 기공자 역시도 큰 거부감 없이 그냥 볼 생각인데, 한 가지 우려가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그 박훈정 감독은 불호가 아닌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배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일단 한 번 걱정이 탁 되는 그 배우가 고아라 배우거든요. 고아라 배우가 모르겠어요. 자, 고아라 배우, 반올림에서부터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긴 합니다. 좋아하는 배우긴 한데, 자, 필모를 한번 쭉 볼게요. 자, 탐정 홍길동 사라진 마을, 조선 마술사, 파파, 페이스메이커, 뭐 이런 작품들이 나왔었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탐정 홍길동도 그렇고, 이 전에 있던 요런 작품들, 뭐 이런 작품들도 쭉 보면서, 개인적으로 이 배우가 나와서 재밌게 봤던 영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하라 배우가 나온다라고 하면 한번 걱정이 딱 되는 것 같아요. 또 시사회를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갈리는 것 같아요. 예고편을 보고 이거 되게 느와르물인 것 같다, 되게 어두운 분위기인 것 같다, 마녀랑 좀 비슷한 분위기 아니야? 이런 예상을 하신 분들이 시사회에 가셔서 되게 당황을 하셨던데, 생각보다 개그물이라고 합니다. 되게 유머 씬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해요. 신의 21 평도 보면은 귀공 어찌 코미디로 돌아오셨어 라는 이 한 줄 평이 있죠. 그래서 생각보다 개그 씬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당황을 했다 이런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이 시사회 반응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냥 박훈정 감독의 작품 치고는 좀 볼만했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고, 되게 별로였어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확실한 거는 그냥 볼만했어요, 별로였어요 이런 평은 있지만, 진짜 명작인 것 같아요. 간만에 대박 작품 한번 나왔습니다, 이런 평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더라도 기대치는 조금 낮추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좀 유의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박훈정 감독 역시 이 귀공자라는 작품을 구상을 하면서 귀공자 유니버스라고 해서 귀공자라는 이 작품만의 세계관을 또 만들고자 했던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귀공자 세계관이 마녀 세계관과는 겹치지 않는 이제 독립적인 세계관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 귀공자가 흥행에 성공을 한다면은 요 세계관으로 또 다른 작품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김강호 배우가 아니라 그 고아라 배우를 믿고 걸었냐라고 하는데, 김강호 배우는 저는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마린보이 같은 건 좀 별로긴 했는데, 보자, 작품을 쭉 봅시다. 귀공자, 탄생, 귀문, 내일의 기억, 새해 전야, 상류사회, 사라지바. 그렇네? 음, 미스터고, 돈의 맛, 인류 명망 보고서, 하하하, 오감도, 순정 만화, 식객, 야수와 미녀, 실미도 해안선. 그렇네? 저는 김강호 배우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은 없었는데, 뭐, 이렇다 저렇다 감정은 없었는데, 필모를 쭉 보니까, 그렇네요. 거의 고아라 배우 못지않은 그런 화려한, 어떤 면으로 보면 좀 화려한 그런 필모를 자랑하긴 하네요. 김강호 배우 역시도. 근데,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김강호 배우는 그 작품은 이렇게 흥행을 못했을 지언정, 그 배우 개인의 역량에 대해서는 좀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고아라 배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반올림 이후로는, 그 반올림에서 옥림이로 나왔나요? 반올림 이후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응사에서, 그치, 응사가 있는데, 응사라는 그 작품 자체는 되게 좋은 작품이지만, 이 고아라 배우가 이 응사에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응사에서는 모르겠어요. 응사라는 작품은 저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 응사에서 나온 이 고아라 배우가 만족스러웠느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뭐 좋게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시놉시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싱 선수 출신의 한 소년이 미스테리한 자들의 타깃이 되어 쫓기고 쫓기는 이야기를 그린 액션 누아르. 단 하나의 타겟, 광기의 추격이 시작된다라는 그런 시놉시스를 가지고 있네요. 아, 그래요? 자, 이렇게 귀공자와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의 소개는 마쳤고요. 이제 이번 주 개봉작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지난 방송 이후에 봤던 작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감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먼저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하면서 겸사겸사 이야기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넷플릭스에서 지난주에 공개가 됐던 익스트레션 2 같은 경우는 1편에 이어서 끝내주는 액션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래 서사가 뭐가 중요하냐? 액션 영화는 액션만 잘 보여주면 됐지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은 무조건 넷플릭스에서 보시기를 강추드리는 작품입니다. 1편, 2편 모두 다 강추드리고요. 그래도 아무리 액션 영화라고 해도 뭔가 좀 그래도 이야기가 좀 짜임새가 있고 설득력이 있어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서사는 좀 있어야지라는 분들은 보시면서 조금 실망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그냥 차라리 보실 때는 그냥 서사 다 건너뛰시고 액션 장면만 이렇게 골라서 보시는 것도 방법 중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익스트레이션 시리즈의 유일한 단점은 극장 개봉을 하지 않는다. 요게 유일한 단점 같아요. 이거 극장 개봉하면 진짜 그 버선발로 달려가서 볼 자신이 있거든요. 아무리 봐도 극장용 작품인 것 같은데 넷플릭스로만 공개를 해서 참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이게 뭐 넷플릭스의 뭐 운영 정책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인사이드 아웃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 개봉작이었던 엘리멘탈을 보고 나서 그 여운이 좀 남아가지고 이제 저희 딸이랑 같이 디즈니 플러스에서 인사이드 아웃을 같이 봤는데 엘리멘탈을 처음에 제가 보러 갈 때 생각은 요거 보고 나서 괜찮으면은 우리 애랑 같이 봐야지, 한 번 더 봐야지라는 생각으로 엘리멘탈을 봤는데, 이게 엘리멘탈이 그 이민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만, 보고 나오면서 우리 애가 이 이민자에 대한 이 정서나 이런 감정 같은 것들을 오로지 다 받아들이면서 이걸 볼 수 있을까? 그냥 나 혼자 재밌게 본 걸로 만족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인사이드 아웃을 저희 애랑 보면서도 그냥 애는 이거를 그냥 만화로서 재밌게 볼 거지, 이 인사이드 아웃이 가지고 있는 그 주제의식 같은 것들,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가지고 있는 감정은 단편적인 게 아니라 복합적인 감정들이 다 그 순간순간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순간의 기억들이 더 의미 있는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 애가 뭐 이해는 하겠어? 그냥 뭐 나중에 커서 이해하겠지, 지금은 그냥 만화로서만 재밌게 봐도 하면서 보자라는 생각으로 이 인사이드 아웃을 같이 봤거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살입니다. 그런데 보고 나서 이거 좀 이 작품 어땠어? 라고 저희 애한테 물어보니까 재밌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보고 나서 기분은 좀 어때? 물어보니까 기쁨이랑 슬픔이 같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내가 애들을 너무 과소평가했구나, 애라서 모르겠거니라고 너무 나 혼자 지레짐작을 했구나. 이 정도를 이해할 정도면은 엘리멘탈도 같이 봐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대가 맞는다면 이번 주말에 저희 애랑 같이 한번 극장 나들이를 더빙 버전으로 한 번 더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래서 엘리멘탈도 충분히 좋은 작품이고요. 과거에 이 이민자 이야기를 다뤘던 작품들, 뭐 미나리라든지 라이스 보이 슬립스 같은 요런 이민자를 소재로 했던 작품들은 뭔가 약간은 좀 무거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죠. 김신의 편의점 같이 좀 유쾌하게 그려낸 작품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이런 그 이민자 소재를 한 것들은 좀 무거운 분위기로 다루고 있었는데, 요 엘리멘탈은 그 자칫 잘못하면 무겁게 갈 수도 있는 이 소재를 그 픽사가 가지고 있는 유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재밌게 본 작품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극장에서 보셨으면 좋겠고, 요거를 극장에서 봐야 될 이유를 찾아보라고 하면은 비주얼에 있습니다. 비주얼. 진짜 이 구현의 물이나 불 같은 이런 원소들을 표현한 비주얼도 참 좋지만, 이 원소들이 그 지내고 있는 가상의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도시의 전경들을 중간중간 잡아주는데, 야, 이 비주얼이 진짜 구현을 잘 해놨고요. 그 미학적으로도 굉장히 아름답게 잘 구현이 되어 있으니까요. 꼭 한번 극장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본 작품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영화 뉴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이구,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이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다음에 영화 뉴스는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한국 기업 평판 연구소 브랜드 평판 지수에서 영화 배우를 브랜드 평판 지수를 23년 6월에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이제 나왔는데 1위가 마동석 배우, 2위가 이준혁 배우, 3위가 손석구 배우, 4위가 고규필 배우인데 1, 2, 3, 4위가 모두 범죄도시 관련 배우들이 차지를 했습니다. 이야, 엄청나죠. 범죄도시 파워가 이제 국내에서는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범죄도시 프랜차이즈가 국내에서는 확실히 자리 잡았다라는 게 요 그 빅데이터 지수로도 표시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화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지금 늦은 시간까지도 많이 남아서 청취를 해주고 계시네요. 모두 너무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영화 같은 마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